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 시스템 환경에서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사용을 하는 다양한 시스템 호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스템이 부팅하는 과정 중에서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프로세스들을 생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 시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그 명령을 수행을 하기 위한 쉘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더불어서 사용자가 쉘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정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어지면 그 실행 파일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실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수의 프로세스들을 일괄 처리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배치 작업을 실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배치 작업이 수행되어지면서 그 안에 기술되어진 각종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질 때 역시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어지는데, 특정 시스템에서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널에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 주게 되어집니다. 프로세스 생성을 위한 시스템 호출이 수행되어지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새로 생성되어질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ID, 즉 프로세스 식별 번호가 할당되어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식별 번호는 마지막으로 생성되어진 프로세스 번호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생성이 되어져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고유한 식별 번호를 갖게 되어집니다. 같은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진다 하더라도 각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 ID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같은 시스템일지라도 매번 부팅한 이후에 매번 프로세스 ID가 새로 부여되어지기 때문에 언제 수행되어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프로세스 식별 번호들을 유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프로세스 식별 번호가 할당되었다라고 한다면 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담기 위해서 프로세스 제어 블럭, 즉 PCB 구조체를 생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PCB를 현재 프로세스 테이블 상에 연결해주는 작업이 수행되어지겠죠. 자, 더불어서 프로세스를 위한 메모리 공간을 적절히 할당을 하고,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에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읽어드린 프로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할 코드 부분과 정적 데이터 부분들을 적재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메모리 할당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세스 관련한 정보들이 PCB 안에 기록이 되어질 것이요, 현재 프로세스가 CPU에 의해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CB 블록상의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레디 상태로 기록한 후에 CPU 스케줄링을 위한 준비 큐에 프로세스를 집어넣게 되어줍니다.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 스레드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후 새로 생성되어진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를 부모 프로세스에게 알려주어서 부모 프로세스는 필요시 자식 프로세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어줘서 작업을 통제하거나 혹은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지기를 대기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이런 프로세스 생성 과정은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처리해 줄 필요 없이 그저 우리는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프로세스 생성과 관련되어진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호출되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호출인 포크 시스템 호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포크 시스템 호출은 현재 프로세스를 복사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주는 시스템 호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호출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이 호출을 한 프로세스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한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새로 생성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호출을 한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모든 환경들, 메모리의 내용이나 PCB 블럭의 내용까지도 다 복사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으나 독립된 주소 공간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똑같은 내용을 갖는 형태로 생성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게 부모 프로세스인지 어느 게 자식 프로세스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 식별은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이 포크 시스템 호출에 대한 반환 값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부모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현재 새로 생성되어진 자식 프로세스의 PID 값을 반환받는 데 반해서 자식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단지 0의 값을 반환값으로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보통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코드 형태를 통해서 각각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병행적으로 하지만 서로 다른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포크 시스템의 반환값이 양수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모 프로세스인 것이고 PID 값이 0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자식 프로세스에서 수행되어지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문을 통해서 부모 프로세스가 해야 될 부분과 자식 프로세스가 해야 될 부분들을 별도의 구문으로 분리해서 기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PID 값이 음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포크 시스템 호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인 것이고 그 부분인 경우에는 포크 시스템 호출에 대한 오류를 처리하는 코드를 기술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포크 시스템 호출의 실행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현재 기존에 어떤 임의의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그 프로세스 내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수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포크라는 시스템 호출을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바로 부모 프로세스로 동작하게 되어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현재 운영체제의 커널 영역에 있는 포크 시스템 호출에 대한 커널 코드가 명시적으로 수행되어지게 되어지고 앞서 소개한 것처럼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PCB 설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다 일어나게 되어져요. 따라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부모 프로세스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포크 시스템 호출로부터 복귀했을 때 처리되어질 내용은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을 PID라는 변수에 할당해주는 작업이 수행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포크 시스템 호출에 대한 반환값으로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ID 값을 전달받아서 PID 값이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ID가 저장되어지는 데 반해서 자식 프로세스는 포크 시스템 호출에 대한 반환값으로 0의 값이 반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후에 PID 값이 양수이면 나는 부모 프로세스구나 라고 간주해서 부모 프로세스가 해야 될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요. PID 값이 0이면 나는 자식 프로세스구나 라고 간주해서 자식이 해줘야 될 일들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탐구 3-5를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 환경에서 vi 에디터를 통해서 forkex.c라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봅시다. 우리가 리눅스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vi 에디터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vi 에디터를 통해서 forkex.c를 작성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vi 에디터는 명령 모드로 시작되어질 테니까 I 눌러서 삽입 모드로 전환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앞선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작성되어지는 코드를 가지고서 처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수행을 해주고 현재 입력 모드를 마치기 위해서 ESC 눌러준 후에 콜론 눌러서 마지막 행 명령 모드로 전환을 해서 저장하고 종료하도록 하기 위해 Right Q 눌러서 엔터 쳐주게 되어지면 저장하고 종료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후 우리는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보기 위해서 gcc 하기를 -5 옵션 주어져서 forkex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라 라는 거죠. 출력 파일의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컴파일 할 소스 코드는 forkex.c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기술을 해주면 컴파일하고 컴파일한 내용을 링크해 주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져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유닉스와 리눅스에서는 윈도우와 다르게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실행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료하게 기술을 해줘야 돼요. 설사 현재 디렉토리 상에 존재하는 실행 파일이다 할지라도 경로명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로 밑에 있는 forkex를 실행해라 라는 의미로 처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현재
부모 프로세스에서 출력되어지는 값과 자식 프로세스에서 출력되어지는 값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하고 나서는 부모 프로세스에서 현재 자식 프로세스의 아이디와 현재 자신의 아이디 값을 각각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이 끝나기를 대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마지막에 부모 프로세스는 종료했다라는 내용은 먼저 출력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일단 자식 프로세스의 내용이 처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자,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현재 포크 시스템 호출에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 값과 부모의 아이디 값을 각각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1부터 100까지의 누적 합을 구해서 자식 프로세스에서 계산한 결과이다 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었고, 그리고 나서 현재 if문의 else if절을 끝마치게 되어지니까 return 0이라는 구문이 수행되어지면서 자식 프로세스의 메인 함수가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자식 프로세스가 끝나면서 내부적으로 exit 시스템 호출이 일어나고 그 exit 시스템 호출에 따라서 웨이트 호출을 하면서 자식이 종료되어질 때까지 대기하던 부모 프로세스는 깨어나서 이후 문장 현재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됐다라는 내용을 출력을 하고 역시 그 자신이 종료되어지는 구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먼저 처리될지 이 부분이 먼저 처리되어질지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된다라는 내용은 모든 자식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한 결과를 보면 각각의 프로세스 ID 값들은 서로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자식 프로세스의 ID 값이 부모 프로세스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에 대한 반환 값과 같을 것이고 자식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의 ID는 부모의 아이디와 일치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뒤에서 수행되어진 결과도 보면 자식의 아이디가 392번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392번의 자식을 만든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391번이 되어지는 것을 명료하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선 강의에서 다뤘던 포크 시스템 호출은 부모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식 프로세스에서 부모와 똑같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제3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를 위해서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스 오버레이 관련한 시스템 호출을 제공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포크 시스템 호출과 다르게 오버레이 관련한 시스템 호출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재해서 실행하는 일을 처리해주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프로세스의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시스템 호출이다라는 거예요. 실행한다라는 execution의 약자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이 있는데 얘는 포크 시스템 호출과 다르게 하나의 시스템 호출 함수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수를 전달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호출 함수들이 제공이 되어져요. 함수 호출 시 전달되어지는 인자는 서로 다르지만 이런 함수를 통해서 특정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어지면 현재 프로세스의 내용이 이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지정되어진 새로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모두 다 덮어 쓰여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기존의 프로세스의 PID 값이나 혹은 PCB 블럭의 값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프로세스에 할당되어진 사용자 주소 영역의 내용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생성되어진 자식 프로세스의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대체해서 수행을 하도록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exec 관련한 시스템 호출은 다양한 시스템 호출 함수가 제공이 되어지는데 각각의 시스템 함수 호출들을 살펴보면 자, 이런 exec 관련한 함수들은 모두 다 첫 번째 인자로 내가 수행시키고자 할 실행 파일의 이름이나 혹은 경로명들을 전달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exec 다음에 l자가 붙어 있는 몇몇
시스템 호출 함수들은 첫 번째 인자로 지정한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몇 인자들을 각각의 문자열 인수들로 나열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특징들을 갖고 제일 마지막에는 더 이상 전달할 인자가 없다라는 의미로 널 포인터 값을 전달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반면에 V자로 끝나는 함수들은 첫 번째 인자로 실행할 명령에 대한 경로명이나 파일명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들을 개별적인 문자열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자열의 배열에 담아놓고 그 문자열의 배열을 한 덩어리로 전달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인수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V자를 포함한 exec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다소 간단해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전달하고자 할 인자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L자를 포함하는 exec 함수를 처리하는 것이 더 간단하게 호출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반면에 E자를 포함하고 있는 exec 시스템 호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호출을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환경 변수의 값을 역시 하나의 문자열의 배열에다 담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호출이기도 하고 P자를 담고 있는 시스템 호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로 지정되어지는 명령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명령에 따라 실행 파일을 실행해 줄 때 사용되어지는 쉘 프로그램의 환경 변수 중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어질 실행 파일이 쉘의 패스 환경 변수에 지정되어진 경로상에 존재하는 실행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경로명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마치 우리 쉘에서 바로 명령만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행 파일이 패스 환경 변수에 기술되어진 경로상에 존재하지 않는 실행 파일을 수행해줘야 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온전한 경로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간단하게 execL이나 execv 같은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L은 일일이 나열한다, 리스팅한다 라는 의미의 L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V는 배열과 같은 어떤 벡터를 전달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이고 P라는 것은 패스 환경 변수를 전달한다 라는 형태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루트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ls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 프로그램 내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어지면 나와 동일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자, 그 자식 프로세스는 현재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도록 하고 자식 프로세스에서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이 부모 프로세스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자식 프로세스의 내용을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 지정되어진 특정 실행 파일의 내용으로 대체해버리는 덮어쓰기 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이제는 exec 시스템 호출 후에는 부모 프로세스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ls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진다는 것은 곧 ls라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진 결과들이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ls라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지면서 내부적으로 exit 시스템 호출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현재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됐다라는 것을 부모 프로세스에게 통지하게 되어지고 현재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이 종료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 프로세스는 내가 만든 자식이 잘 종료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서 현재 자식 프로세스의 PCB 블럭에서 종료 코드 값을 가져감으로써 자식 프로세스의 수행을 온전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탐구 3-6에서 앞서서 소개한 내 프로그램에서 ls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는 코드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한 후 부모 프로세스 측에서는 현재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의 아이디들을 각각 출력하도록 했고 바로 웨이트 호출을 통해서 자식이 종료되어지기를 기다리도록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역시 부모 프로세스와 자기 자신의 아이디 값들을 출력을 해주고 나서 exec 호출을 통해서 현재 루트 밑에 bin 밑에 있는 ls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되 현재 ls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l 옵션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도록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뒤에 어떤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exec 호출을 통해서는 현재 프로세스 내용이 ls라는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지기 때문에 온전히 무시되어지는 처리 효과를 갖게 되어질 것이에요. 탐구 3-6에서 소개한 exec.ex.c라는 소스 코드를 미리 입력을 해 놔봤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교재 예제와 다르게 exec 시스템 호출을 한 이후에 하나의 출력문들을 삽입을 해봤어요. 하지만 exec 시스템 호출이 제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출력문은 절대 실행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종료하고 나와서 GCC로 컴파일하기를 execex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 때 execex.c라는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잘 컴파일이 되어지면 execex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역시 소스 코드에서 본 것처럼 먼저 부모 프로세스에서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아이디를 각각 출력하도록 했고, 자식 프로세스 역시 부모와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각각 출력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ls-l이라는 명령을 처리한 그 결과들을 나타내 주었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하나의 출력문을 갖고 있었지만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프로세스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출력문은 처리가 되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탐구 3-6의 실행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다만 부모 프로세스는 포크의 반환 값으로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아이디를,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는 0에 대한 값을 반환받는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이 끝나기를 대기하도록 해주되,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현재 루트 밑에 빈 밑에 ls라는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실행시키도록 한 거예요. 자, 현재로는 exec 시스템 호출이 일어나기 전에는 부모 프로세스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나 exec 시스템 호출을 하고 나면 현재 프로세스 공간이 ls라는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존에 exec 시스템 호출 이후에 어떠한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다 무시가 되어지는 것이고, 현재 이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지는 순간 자식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식 프로세스가 끝난 것을 기다리는 부모 프로세스는 이후 과정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세스 종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처리되어질까를 생각해 봅시다.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의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질 때에는 exit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던 C나 C++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 마지막에서 return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main이라는 함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호출되어질 함수이다 라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메인 함수가 끝나게 되어지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exit 시스템 호출이 필요하다 보니까 컴파일러에 의해서 현재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메인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내부적으로 exit 시스템 호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래머에 의해 명시적으로 exit 시스템 호출을 했거나 혹은 메인 함수를 끝내기 위해서 return이라는 문장이 수행되어지게 되면 현재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를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종료 코드를 exit 시스템 호출의 인수로 전달해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메인 함수 마지막에서 return 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현재 프로세스가 종료한 상태나 혹은 어떤 이유로 종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현재 프로세스를 만든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값이 종료 코드라는 것이고, 현재 PCB 블럭상에 종료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저장해서 전달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현재 포직스 표준에서 보면 이 종료 코드는 현재 1바이트 데이터로 0부터 255까지 256개의 숫자 중에 어느 하나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0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서 일반적으로 C 언어나 C++의 메인 함수의 제일 마지막에서는 return 0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죠.
그 밖에 1번부터 255번까지의 값들은 각각의 프로그래머가 현재 내 프로그램의 종료 상태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적절히 정의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exit라는 시스템 호출의 인자값은 정수를 전달받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서 실제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되어지는 종료 코드 값은 그저 1바이트 데이터로 처리되어지다 보니까 255 이상의 값이 사용이 되어진 경우에는 25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전달되어지는 특징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혹은 음수 값을 전달하게 되어지면 사실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음수냐 양수냐라는 것은 해당하는 비트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현재 음수 1 같은 경우에는 0xFF라는 형태로 즉 모든 자리의 비트 값들이 다 1로 표현되어지는 방식으로 코드화가 되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코드 값을 한 바이트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0xFF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이 값은 부호 없는 양수 표현으로 본다라고 하면 양수 255에 해당하는 값이 되어져서 return 마이너스 1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return 255 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관례적으로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return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웨이트 시스템 호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탐구 3-7에서는 waitEx.c와 childC라는 두 개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childC라는 프로그램 보면 그저 나는 child이다 라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되 프로그램의 종료 코드로 100이라는 값을 전달하도록 작성을 했어요. 100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값을 현재 부모 프로세스에서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 프로세스를 위한 waitEx.c라는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현재 포크 시스템 호출 후에 부모 프로세스 쪽에서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하되 자, 이전에는 웨이트 시스템 호출의 인자로 모두 다 널 포인터 상수 값을 전달을 해주었는데 엄밀히 따져서 보면 웨이트 시스템 호출은 child로부터 반환되어지는 종료 상태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주소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수형 변수 status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전달을 해준 것이고 이후 웨이트 시스템 호출로부터 깨어났을 때 종료 코드 값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크로 함수를 통해 현재 status라는 변수에 저장되어진 값을 얻어내서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현재 경로에 있는 child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child.c라는 소스 코드 작성을 했고 더불어서 waitEx.c라는 소스 코드도 작성을 했어요. 작성되어진 각각의 코드들을 컴파일하고 링크해서 각각 child라는 실행 파일과 waitEx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준 상황인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내가 child라는 실행 파일을 수행을 하면 나는 child다 라는 내용만 달랑 출력되고 말겠죠. 다만 이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자, 따라서 waitEx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내부적으로 child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게 될 텐데 자, 수행 결과를 보면 자, 부모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져서 자식의 종료를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실제 기다리는 상황이죠. 자, 이때 자식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져서 나는 child다 라는 내용을 출력을 하고 종료하게 되어지면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됐다라는 것을 부모가 통보받게 되어지고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통해 종료 코드 값을 전달받아서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에서 100이라는 종료 코드 값을 반환했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항상 같은 값만 반환한다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자식 프로세스의 수행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반환 값들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자식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는지 혹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중단됐는지를 명료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예제서와 달리 우리가 앞선 연습에서 사용했던 예제들은 보면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는 0의 값을 메인 함수가 리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떤 오류 상황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1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이 역시 쉘 상황에서 보면
하나의 자식 프로세스에 해당할 것이고, 나를 수행시킨 부모 프로세스에게 내가 잘 끝났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끝났는지들을 식별해 줄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쉘 환경에서는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료 코드 값들은 모두 다 무시가 되어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앞서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처럼 특정 자식에서 종료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처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컴파일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링커를 통해서 각각의 컴파일되어진 오브젝트 파일들을 묶어주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컴파일러에 의해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했는데 제대로 컴파일이 안 되어져서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서 컴파일이 실패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우리는 컴파일이 실패한 상황에서 링커 프로그램을 구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현재 컴파일러를 수행시킨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 종료 코드가 컴파일이 제대로 완료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확인이 되어지면 링커를 구동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소스 파일이 제대로 컴파일되어졌다라고 확인이 되어질 수 있으면 링커를 구동을 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연달아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종료 코드가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정도 확인을 해둡시다. 수고했습니다.